이 갤러리 내부에서 우리 전시 소개하는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희 갤러리가 2019년도 12월 13일 날 저 홍원동에 유지목공소라는 곳 옆에 갤러리 유지목공소라는 좀 긴 이름으로 출발을 했죠. 근데 올해 2022년도 11월에 홍제역 정말 초역세권 쪽으로 이사를 했고 갤러리 이름도 그 앞서 9월 달인가 아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3주년 기념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전시 제목은 아주 간결합니다.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저희 아팅, 예전에는 갤러리 유진목공소에 출품했던 작가 5명과 제가 평소 눈여겨봤던 작가 2명, 총 7명의 작가를 초대해서 3주년 기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자, 아팅 3주기 전시. 문을 다 당기고 여기 문을 열고, 예, 지금 아팅 3주기 전시의 전체적인 전시장 장면은 입구에서 입장했을 때 이와 같습니다. 예, 오늘은 2022년도 12월 15일 목요일, 홍제역 인근에 있는 우리 갤러리 아팅 바깥으로 폭설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만, 폭설이 와도 눈이 많이 와도 전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어제는 갤러리 밖에서 폭설이 내렸는데 오늘은 눈이 다 녹아가지고 거의 아무렇지도 않네요. 우리 갤러리 아팅의 3주기를 맞은 전시의 제목이 간결하게 3년인데, 작품에 대한 설명은 일단 이제 함진부터 하죠. 예. 함진, 2000년대 거의 아트스타였었죠. 그래서 1999년도 우리나라 대항공가 처음 생겼을 때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개관전 첫 개인전 개관전 작가이기도 했고,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대표 작가로 뽑힌 적도 있고, 그 외에 아주 무수한 전시를 많이 했어요. 한동안의 휴지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도 페리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전시 출품작은 아직까지 미발표된 작품 2점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 작품 2점이 우리 전시 3년 오프닝인 2022년도 12월 13일 당일날 주인을 만났어요. 판매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작품 2점 말고 다른 작품으로 전시 기간 중에 대체할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작업들로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 배치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작품과 좌대를 한 세트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작가는 이정배라는 동양화전 작가의 2점의 평면이자 입체 작품인데, 이거랑 옆을 봐야 돼요. 이 작업은 이거랑 얘도 옆을 봐야 되겠죠. 이 작업이에요. 이 2점이 이정배 작가의 작업인데, 이정배는 동양화 전공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상이랑 추상이란 완고한 이분법이 있죠. 근데 이 완고한 이분법을 모호하게 하면서 추상 작업을 하는 세대가 제 기억이 맞다면 2010년도 전후로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응로 미술관에서 후세대 추상 작가들에 대한 글과 강의를 요청해서, 그때 제가 선별했던 작가 가운데 한 명이 이정배였어요. 그럼 지금 이 작업은 뭐냐? 구상적인 작업입니다.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한강변에 많은 고층 건물들이 서 있잖아요. 고층 건물 사이로 보이는 관악산의 모습을 도려내서 만든 평면이자 입체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정배 작업의 작업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전 포인트가 앞면에서 보이는 색감, 측면에서 보이는 색감의 조화, 이거를 측면으로 갔을 때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했거든요. 이게 이정배 작가의 평면이자 입체 작업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할 작가는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유일한 사진 작가인데 노순택. 보통 이게 다큐멘터리 사진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이 충돌하는 장면을 담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극한 감정을 드러내고 감정 과잉 그리고 표현의 극단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형적인 다큐멘터리 사진가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대단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센 감정의 한 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안정적인 프레임, 자기 스타일을 갖고 있는 프레임으로 결정이 되는 사진이 바로 노순택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작품은 뭐냐? 작품 제목이 백족도인데 뭐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진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집 아닌 것 같은데 집안에 어떻게 이게 기어다니는 진해의 모습을 보고 그 벽과 진해가 붙어있는 벽과 진해의 모습 수직성으로 잡은 총 5점의 연작 작품 중에 2점입니다. 그리고 노순택 작가 같은 경우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 작가상 그 수상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유일하게 사진 작가로 후보도 되고 수상자도 된 케이스죠. 전 노순택 사진 작가의 작업을 보면 그 미국 미니멀리즘 미술처럼 감정의 일방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어떤 미감이 느껴지거든요. 노순택의 다큐멘터리 사진은 감정이 격한 순간을 자기 스타일에 맞게 안정적인 구도로 프레이밍하는 그런 미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동양화가 작가가 있는데 춘희박, 박병춘이라는 원래 실명을 갖고 있죠. 근데 좀 국제적으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춘희박으로 바꿔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새로운 동양화 재료 실험을 주도했던 작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춘희박입니다. 이 작업은 실제로 보면 작업이 생각보다 커요. 이 작업은 정말 큰 화면 속에 백색 화면 속에 검푸른 큰 가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은 과감한 구도를 취하고 있는 동양화인데 이 가지 시리즈는 작가가 2015년도 전후에 매달린 그 주제의 연작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루에 가지 하나씩 그리자라는 심정으로 가지를 그렸다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 갤러리에서 인전을 할 때 제가 썼던 글의 일부를 인용을 하면 아동 정신 분석 학자 가운데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중간 대상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중간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매달리는 어떤 사물들 있잖아요. 곰인형이라든지 담요라든지 베개라든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불안한 감정을 갖다 투사하거나 애착을 갖고 있는 대상을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2015년도 전후 박병춘의 마음에 그런 불안한 감정을 투사할 수 있는 대상이 가지였던 거죠. 이 춘희박의 가지 그림은 정물화라기보다도 자기 자화상, 그러니까 내면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번 전시는 우리 아트갤러리에 초대가 됐던 작가들 5명과 초대되지 않은 작가 2명을 선발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초대되지 않고 이번에 새로 선발된 작가 중에 한 명이 박정혁인데 이번 전시 공식 포스터에 쓰였던 작업도 박정혁의 작업이죠. 이 작업이죠. 전 박정혁의 작업에 대해서 아주 길게 요약하지 않고 그냥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전작에서 얘기 들어봤더니 설치 작업도 했었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본 회화 작업에서는 거의 모두 에로틱함, 그러니까 에로티즘하고 그로테스크함 그리고 어떤 비현실적인 구도가 같이 뒤엉켜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경향을 갖고 있던 예술 경향이 일본 쇼와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걸 에로그로 난센스라고 하는데 에로스, 그러니까 선정성, 그리고 뭐 그로테스크, 엽기성, 그리고 넌센스, 어떤 유머 감각, 요 3가지를 겸비했다라 그래서 일본 발음으로 에로그로 넌센스라고 하는데 박정혁 작가 작업이야말로 박정혁 작가의 회화 작업이야말로 에로그로 넌센스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보고 이번 전시에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박정혁의 매력 중에 하나는 붓질? 자기 스타일은 붓질이에요. 그래서 그림에 이런 물결하고 불결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스타일 있게 물결하고 불결이란 자연현상을 묘사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어떤 것을 갖다 재현하기 위해서 붓질을 하기보다도 무심히 던진 어떤 붓질, 가령 뭐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화면 곳곳에 배치하는 것,
이런 것들 그것이 주는 선택이 박재혁 작가의 자기 스타일을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의 작가를 소개할까요? 이건 이제 한수정 작업이죠. 한수정은 이제까지 재현놀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작업 방식을 일관했던 작가인데 언제부턴가 꽃을 주로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재현놀이라는 것은 미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를 허구처럼 가짜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재현의 방식인데 재현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한수정의 이 꽃 작업에는 꽃잎 몇 가닥이 없어요. 그리고 꽃 그 뒤로 보이는 배경의 몇 부분도 흰색 여백으로 남아 있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것이 완전한 꽃이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체 정보를 다 보지 않고 특징적인 일부 정보만으로 그 전체 특징을 읽어낼 수 있도록 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물을 보고 그 지각할 수 있는 그 지각 방식에 착안을 해서 이런 재현 놀이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한수정의 이런 재현 스타일, 자기 스타일 있는 재현 방식이 주목을 받아서 젊었을 때는 국립현대미술관 젊은 무새 1992년도 때 선정되기도 했었고 그 후로 미디어시티 서울 1회였던 미디어시티 서울 2000에 유사한 작업, 유사한 어떤 재현놀이 작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놀이는 한수정의 일종의 자기 대표 모티프 정도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 갤러리에서 전시하지 않았던 그 마지막 작가가 바로 이 박죽인데 박죽도 똑같이 하나의 재현 방식, 여러 가지 재현 방식을 실험했던 작가입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업은 거의 다 2000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작업이거든요. 일단 갤러리 들어오자마자 누군가가 이제 웃음을 짓고 있는 이 스마일한 모습을 약간 물감의 번짐을 이용해서 귀엽게 묘사한 그 드로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전시에 도입을 장식을 했고 무엇보다 1998년도 회화 작업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제 바람이죠. 작품 제목은 트래킹입니다. 흔적을 만들기라는 뜻이죠. 트래킹이라는 게. 요즘 세대의 새로운 회화 가운데는 구상이면서 추상이고 추상이면서 구상이고 요즘 새로운 세대가 만들고 있는 구상과 추상의 모호함에 훨씬 앞서서 90년대 후반에 이미 그런 작업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90년대 초반에 90년대 이제 후반이죠. 98년도에 만들어진 이 작업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작품 제목이 트래킹인데 구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작품 제목처럼 트랙, 그러니까 흔적을 하나의 가로선, 노동지백적인 가로선으로 일일이 채워가지고 화면 전체를 갖다 채우는 구상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브라운관 TV 세대, 브라운관 TV에서는 그 TV 방송 시간이 끝나게 되면 지직 끓으면서 이런 노이즈가 화면을 꽉 채우죠. 이런 걸 보는 세대, 박주욱도 그 세대에 속하고 저도 그 세대에 속하는데 그 어떤 브라운관 TV의 노이즈를 묘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구상이고, 그리고 추상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뭐 2010년도부터 우리나라 화단, 특히 미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단색화를 젊은 세대가 재현한 작업처럼 보이기도 하죠. 아무튼 작품 제목부터 작품을 구상하는 방식, 노동지벽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줄을 갖다 촘촘히 쌓아가지고 화면 전체를 갖다 채우는 이 방식이 흥미로운 작가여서 저희 이번 갤러리 3주년 전시에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갤러리 아팅이 3주기를 맞으면서 꾀한 좀 작은 변화가 하나 있는데, 메인 전시장 말고 작은 전시장을 하나 만들어서 수장구로 이어지는 작은 공간을 전시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출품 작가의 작품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출품하지 않은 다른 작가의 소품 위주로 작품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이 소규모 전시장, 일단 가칭 아팅 플러스인데요. 이 아팅 플러스라는 소규모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작가는 김학량, 지금은 사라진 옛날 카스트 테이프죠. 그거를 연필 드로잉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작은 소품이죠. 그리고 시계를 연필 드로잉으로 그린 김학량의 드로잉 작업 2점과, 그리고 우리 갤러리에서 처음으로 전시도 하고 처음으로 개인전도 연 강세리의 작품 2점이 또 나와 있고요. 이게 손으로 물감으로 그린 게 아니고 붙여서 완성한 모자이크 작업입니다. 그래서 강세리는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를 할 때 인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작업 두 점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3주년 전시에 출품한 한수정의 꽃, 작은 드로잉 4점이 지금 출품되어 있습니다. 한 점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우리 갤러리에서 개인전 한 적 있죠. 김원규의 작업, 소품 작업이 여러 점 나와 있거든요. 아주 귀엽고 앙증맞고 그리고 섹시하고 큐트한 팝아트풍 작업을 하는 사람이 김원규인데, 이번 아팅플러스에서는 크기도 작고 귀엽고 주변에서 자주 보는 대상이고 뭐 계란 후라이처럼, 그리고 또 덜어놓은 섹시하고 큐트한 그런 작업을 소품을 위주로 냈으니 와서 메인 전시도 보고 이 작품들도 꼭 관람하세요. 뭐 끝으로 여기가 우리 새로 옮긴 아팅 갤러리 내부고요. 원래는 술집이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힙하죠. 그리고 이 자리는 제가 갤러리 출근해 가지고 작업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작업을 하죠. 그리고 아팅 갤러리는 일요일, 월요일 휴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6시 넘어서까지 제가 갤러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뭐 제 개인 일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영업시간 이후에 전시도 보고 저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작품 혹은 전시 관람 혹은 작품 구입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연락처 보이시죠?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전시장을 찾아주세요.